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첫눈은 아니죠. 어제 온 눈은. 네. 눈이 내리는 걸 제가 맨눈으로 본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걸 보니까 드디어 겨울로 가는구나. 더 추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눈처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웅자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캐나다를 다녀오면서 대한항공 편을 타고 비행기에 임영웅 씨 리스트곡이 따로 있어서 왕복 20여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도 다른 가수들의 경우에는 노래를 이제 몇 번 돌려서 들으면 지겹잖아요. 근데 임영웅 씨 노래는 그런 게 없어서 왕복 20여 시간이었어도 정말 지루하지 않게 잘 보내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임희훈 평론가하고도 한 얘기였었는데 임영웅 씨 노래가요. 이렇게 여러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임영웅 씨가 굉장히 편안하게 부르잖아요. 노래가 쉬운 건 절대 아닌데 노래를 굉장히 편안하게 부르기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도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마 칼럼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굿모닝 충청이라는 매체에 조동욱이라는 교수님이 과학 칼럼을 쓰셨습니다. 과학으로 본 임영웅의 인기 비결. 저희도 이걸 한번 다룰 예정이긴 한데요. 임영웅 씨가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어서 이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본 건데요. 임영웅 씨는 음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여기에 실리는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되지 않을 수 있나 봐요. 보통 사람들은 음높이가 높으면 에너지도 많고 음높이가 낮으면 에너지가 낮게 형성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노래의 부분에 따라 전해지는 감동이 다르게 존재하는데 임영웅 씨는 그 음높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에너지를 싣고 있어서 노래의 어느 부분이든 전해지는 감동이 동일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있으면 변화를 느낄 수는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좀 긴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낮은 음도 같은 에너지, 높은 음도 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에너지로 작은 소리를 내야 감동이 전해진다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호흡에 대한 연습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높은 음을 낼 때도 이번에 이제 유창선 박사님이 쓴 칼럼에도 나오잖아요. 고음을 부르는데 절대 얼굴을 찡그리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음을 싹 이렇게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임영웅 씨 노래를 편안하게 듣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가사 전달력 부분인데 주파수 변동률을 설명을 하셨어요. 가사가 입에 배일 정도로 아주 정확한 가사 전달을 하고 또 가사 전달뿐만 아니라 감정 전달도 굉장히 잘 된다라는 부분을 이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래라고 하는 게 가사도 가사지만 그 가사에 어떤 감정을 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경우에는 음성에 실리는 에너지를 부드럽고 적게 하면서 노래를 부른대요. 고음에 있어서는 음성에 실리는 에너지를 부드럽게 가져가면서 거부감 없이 감정이입을 절제력 있게 극대화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요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말하는 시간보다는 카톡이나 문자하는 시간이 더 많죠. 실제로 현대인들은 30분 정도밖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말이 진짜 많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크고 그 다음에 강한 소리를 선호했다면 요즘은 부드럽고 진중하며 잔잔한 소리를 좋아하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웅변 학원이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스피치 학원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잔잔한 소리들을 좋아하는데 임영웅 씨가 이 같은 노래를 부를 때 높은 소리도 편안하게 내고 낮은 소리도 동일한 에너지를 내주기 때문에 임영웅 씨의 목소리가 지금에 딱 맞는 지금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팬분들에게 딱 맞는 아티스트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고 강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부드럽게 감정을 실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임영웅 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미스터 트롯의 700여만 명의 시청자들이 투표한 투표 결과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이명웅 씨의 노래 성분이 인간의 가청 주파수 대부분의 소리 성분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건 뭐 빠지는 게 없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본 이명웅 씨의 비결이라고 하셨는데 비언어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그시 눈을 감고 자신이 부르는 노래의 표정으로 몸짓으로 모든 감정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명웅 씨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거다. 과학자도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명웅 씨의 이런 인기는 타고난 것도 있지만 마지막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본인의 엄청난 노력도 있지 않을까. 사실 같은 에너지를 가지면서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낼 정도로 조절을 할 정도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리밍을 할 때도 이명웅 씨 노래는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고 계속 들을 수 있는 게 이러한 과학적인 그리고 이명웅 씨의 실력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감정을 잘 전달받으면서 들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명웅 씨가 노력하고 또 훌륭한 재능을 가진 덕분에 다양한 노래들을 잘 소화하고 있어서요. Do or Die가 미국 빌보드 6주 연속 차트인을 하고 있습니다. 28일 날 발표했던 미국 빌보드의 글로벌 차트에서 이명웅 씨의 Do or Die가 105위에 올랐습니다. 6회 연속 차트인을 한 건데요. 이명웅 씨의 Do or Die를 어쨌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이 세계적인 지표 중에 이명웅 씨 노래가 계속 올라가 있다는 게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5위에 오른 것도 진짜 대단한 건데 105위에 올랐다고 하니까 100위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명웅 씨의 노래들은 이렇게 빌보드 차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되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음악 차트와 통계를 보니까요. 27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유튜브 코리아 인기 뮤직비디오 집계 기간 동안 모래알갱이는 4위 그리고 Do or Die가 5위를 동시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모래알갱이랑 Do or Die는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주대스타인 이명웅 씨 Do or Die는 칼군무의 훤칠한 비주얼에 굉장히 역동적인 뮤직비디오인데 굉장히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뮤직비디오고요. 게다가 포인트 안무도 있고 음악도 굉장히 비트가 강한 그런 곡이었는데 모래알갱이는 잔잔한 바닷가 풍경에서 자연 풍경을 담고 있으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이명웅 씨의 모습 그리고 사막을 가로질러 운전하는 자연에 가까운 이명웅 씨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인기 뮤직비디오 4위, 5위에 27일자로 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명웅 씨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세상을 향해 꺼내놓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참 좋은 거고요.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제가 루마니아 상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모습을 잘 준비해서 보여줬을 때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발표했던 노래들을 또 영어로 가사를 써서 만든 노래를 덜컥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마 지금도 분명히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LA 콘서트 때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집 앨범이 내년 초쯤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년 내후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이명웅 씨가 아마 해외 활동을 가늠해보는 어떠한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22년에도 콘서트를 제가 촬영 현장을 많이 갔는데 올해 다녀보면 진짜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2023년에 다녀보니까 팬들은 이명웅 씨를 정말 좋아하는 건 변함이 없고 더 뜨거워졌지만 또 하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콘서트 현장에 온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특히나 이제 현장에 가보면 알렉사와 같은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해외에서 오신 영웅시대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엄마를 따라서 아빠를 따라서 와이프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콘서트장에 온 가족들도 너무너무 이명웅 씨를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수가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한다고 덜컥 따라가서 콘서트를
볼 수 있을까?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와서 한영웅 씨 사례처럼 입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녀끼리, 부부끼리, 모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봐서는 임영웅 씨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아티스트, 이제는 한 명밖에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MBN에서 토크백 촬영이 있었는데 제가 TV에 나온 제 얼굴 봐도 좀 쑥스럽긴 하더라고요. 주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뉴스 하다가 그게 아니라 임영웅 씨와 영웅 시대 이야기가 나오는 중간 제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낯설었었는데요. 송은희 씨와 김숙 씨가 그날 굉장히 많이 놀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프로그램을 굉장히 유연하게 진행을 하고 뭐 흑진주님 이야기에서도 나갔습니다만 MC를 진짜 오래 봤잖아요. 특히나 개그맨 분들은 적응력이 굉장히 훌륭한 MC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텐션을 끌어올리고 즐겁게 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봤을 때 영웅시대 팬분들의 텐션이 원체 높았기 때문에 두 분이 굉장히 놀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게 그냥 한 아티스트를 좋아한다기보다 그 팬들의 삶과 팬을 너무 사랑하는 임영웅 씨의 이야기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된 거라는 걸 보고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는 블루다이아님이랑 미수천사님이랑 그 우주복을 이제 처음 입고 오시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송은희 씨와 김숙 씨를 만났었는데 촬영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우리 2시간 했나요? 그쵸? 대기하고 준비하고 한 2시간 정도. 이 동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나갈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만 즐겁기도 하고요. 행복하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MC도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고요. 어쨌든 영웅시대와 임영웅 씨가 여러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명받는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요. 임영웅 씨 사진을 한 장 발견했는데 이게 동고77이라고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신가 봐요. 제가 이제 축구를 잘 몰라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동네 축구 고수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임영웅 씨랑 엄지척하고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임영웅 씨에 대해서. 지극히 주관적으로 분석한 영웅이 형의 축구 스타일. 아마추어 레벨에선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 플레이만 신경 쓰는 게 급선무이다. 아마추어 아나운서도 그래요. 상대방 얘기하는 거 못 듣고 자기 얘기 생각하느라고 상대방이 그 말을 했으면 똑같은 질문 하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히어로 형님은 상대 압박 움직임을 역이용하는 능력이 좋고 역이용을 한다. 그럼 예상을 하고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드리블 시 볼터치가 짧고 많아서 소유하는 드리블 능력이 좋다. 드리블을 잘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축구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플레이에서 이니에스타 크로스의 느낌이 많이 난다. 아마추어 미드필더가 뚜렷한 캐릭터를 가지기 어려운데 확실한 캐릭터를 가졌다고 분석을 했네요.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여유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플레이에 여유까지 있다. 진지하게 제대로 축구를 했어도 성공했을 느낌이다. 사진을 찍어서 임영웅 씨 축구복 입은 사진과 함께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동고FC에 꼭 한번 나와서 운동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캐릭터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자신만의 세계를 쌓아 올렸다는 것이고요.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여유 있게 플레이한다는 건 그만큼 보는 시야가 넓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콘서트 현장에 가면 임영웅 씨가 정말 넓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콘서트 현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는 쉽게 10,000석, 15,000석, 뭐 6만석, 7만석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걸 시야에 다 담으면서 여기저기 보려면 무대에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춤춰야죠, 노래해야죠, MC 봐야죠. 너무 바쁜데도 그걸 다 보고 인사할 때 보면 일일이 노래할 때도요 사람들하고 눈을 다 마주쳐주고 그 하트부터 시작해서 건행까지 굉장히 제스처를 많이 해줘요. 그건 시야가 굉장히 넓다는 건데 아마 축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나 있나 봅니다. 캐릭터가 있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쌓았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봐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SNS에 보니까요, 보랏빛 엽서를 아주 멋있게 불렀던 이명웅 가수 차 한 잔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아드님이 또 사진을 보내주셔서 단체 사진도 올라와 있던데, 이런 걸 보면 이명웅 씨 그 힘든 콘서트 스케줄 사이사이에 축구는 꾸준히 하는 모양입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만 봐도 이렇게 축구를 많이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명웅 씨는 까도 미담만 나오는 가수로, 또 훌륭한 무대를 선사하는 아티스트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구하는 거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시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명웅 씨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수가 없을 텐데, 그 어려운 연예계 생활을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음악도 자신의 캐릭터와 자신의 세계를, 이미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이명웅 씨 모습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암에서 열리게 되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는 이명웅 씨의 단독 콘서트 다들 기다리고 계시죠. 혜연님께서 미국에서 또 사연을 주셨어요. 한국과 미국 시간차 때문에 늦게 보지만 열심히 보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주면서 상암 콘서트 가시려고 벌써 한국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5월 21일 날 인천공에 도착하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하셨고요. 이제 묵을 호텔을 서치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상암 주변에는 사실 호텔이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는데 많지 않으셔서, 혹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가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을 만한 호텔을 아시는 분께서는 혜연님께서 지금 벌써 비행기표도 끊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티켓 교환을 알려드렸더니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아직 매칭이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메시지를 많이 주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유미님께서는 대전 금요일 콘서트 표가 있으신데 마지막 콘서트 표랑 교환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금요일 표를 갖고 계시는데 마지막 콘서트, 그러니까 12월 31일 표로 교환을 원하신다라는 분이었고요. 김규희님은 이분은 토요일 대전 티켓을 갖고 계시나 봐요. 12월 30일 티켓을 가지고 계시는데 부산 콘서트 티켓이랑 교환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근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분은 일요일만 되셔서 학원 선생님이셔가지고 제가 김규희님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12월 30일 토요일 대전 콘서트 티켓을 부산 티켓이랑, 토요일이면 좋고 다른 날도 괜찮다고 하셨네요. 티켓을 교환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이분은 이렇게 눈 표시만 해주셨는데 이분도 대전 콘서트 티켓을 갖고 계신데요. 근데 금요일이세요, 이분은. 근데 부산 콘서트로 바꾸고 싶다고 하셨고, 이분은 연속 2장이어서 부산도 연속이어야 되지 않을까, 연속은 아니어도 2장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썬님께서는 역시 금요일 티켓을 30일이나 31일과 교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콘서트가 금요일 티켓을 31일 날 교환하고 싶어 하시는 분, 그 다음에 30일이나 31일 교환하고 싶은 분 계시고요. 대전 콘서트 티켓이 금요일, 토요일 두 개 다 있습니다. 부산 콘서트 티켓을 갖고 계신 분하고 교환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mediaolcon@gmail.com 혹은 카카오톡 채널에 앵커리의 똑TV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맞는 분들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급작스럽게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